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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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5년 목요 첫 법회입니다. 그죠? 날씨가 매우 춥고 지금 독감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돌아다니나 봐요. 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기 걸린 거는 아닙니다. 자, 일요일 날 이제 100일 회향을 합니다. 제4차 새말기 천일결사. 참 빠르죠? 100일 회향, 200일 입제하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월 6일부터 새말기 첫걸음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새말기 안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몸뚱이가 내고 망심이 내 마음이고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그 뒤바뀐 생각으로 사실대로 알지를 못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사실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번뇌와 고통 속에서 계속 헤맨단 말이지.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주자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주자. 그래서 꼭 한 사람에게 회양합시다. 새말기 첫걸음 할 때, 시작할 때 꼭 한 사람에게 꼭 회양합시다. 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61쪽. 지금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요거 할 차례인데 우선 모습 공식을 6개를 시작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6개를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자,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161쪽 1, 2, 3, 4, 5로 제가 나뉘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1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현재 있는 나의 위치를 보게 된다.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로 머물 수 있다면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 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됩니다. 모습에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예, 1번만요. 자,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보통 이제 불교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얘기라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지.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전부 헛것이거든요. 자기 업식에 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공하다 말입니다.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실제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말할 때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하면 보통 자기가 보는 대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는 거는 전부 다 뒤바뀐 생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본다. 사실대로 보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 오히려 더 명확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본다? 사실대로 본다. 사실대로. 그럼 그 사실이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사실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제일 첫 단계가 이제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져 있는 몸뚱이가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연기와 공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진짜 나는 본래 청정 법신이 진짜 나다. 이러한 것을 실제로 자기가 말은 윤곽과 바탕을, 공부의 바탕을 마련하는 이것이 사실대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입각, 그러한 이치에 입각해서 보는 것을 뭐 있는 대로 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사실대로 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연습하면 어떤 결과라고 할까? 어떻게 이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죠. 모습 공식을 열심히 연습을 하면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나 공부를 하지 않는 분이나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서 있으면서 나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모습 공식을 자꾸 해봄으로 해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죠. 육근으로 안이 비설심, 눈, 귀, 코, 요, 몸 뜻으로 보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요량 뜻이죠. 그 뜻을 거기에서 일어나는 시각현상, 청각현상, 후각현상, 미각현상, 촉각현상, 또 지각현상. 그거에 일어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의식까지 이러한 모든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뒤바뀐 생각을 한단 말이죠. 뒤바뀐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지 뒤바뀐 생각이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이제 쭉 살아왔는데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를 관찰하게 된다.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짜인 모습에 머물면 항상 괴로움이라요. 항상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서 거기에 머물면 괴로움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계고라고 했거든요. 일체계고라는 것은 중생들은 뒤바뀐 생각을 한단 말이지.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무지로 인해서 그 뒤바뀐 생각이 무지인데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근데 오늘 되게 춥지요. 되게 추워요. 그죠? 추운 이유는 뭐냐? 이게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저 북쪽에서 아주 한랭한 고기압이 우리 한반도를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온이 확 내려가지요. 여름에는 저 밑에서 뜨거운 저기압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날씨가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기후가 춥다, 덥다, 차다, 뜨겁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 현상. 근데 이제 날씨가 추우면 춥다에 쏙 들어가고 더우면 덥다에 쏙 들어가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그건데 이제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춥다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축달. 요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처음에 할 때 반드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를 꼭 붙여야 됩니다. 꼭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청명월 도가님이 좀 더 진지하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꼭 붙이십시오. 인연, 내가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진지하게 안 되네. 그럼 뭐 진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연기로 해서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것이 진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기온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오늘 되게 기온이 차, 그죠? 낮은 기온이 굉장히 차면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현상이구나. 이렇게 맞으면 자기가 알아가는 거죠. 알아갑니다. 지금 내가 이제 또 독감에 지금 감기 걸리신 분이 요새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기가 많이 걸렸다. 그러면은 이 독감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독감.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겠나? 이 독감이라는 것이 뭐 영원히 실체가 있어서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이제 어떤 인과 연에 의해서 지금 침범을 한 거죠. 내가 또 면역이 약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맞으면 아다리가 딱 된 거지. 그럼 독감 딱 걸려버리거든요. 만약에 아다리가 딱 됐는데 독감이 안 걸리면 그거는 인연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몸도 따뜻하게 하고 쉬고 이렇게 또 인연과 조건을 일으키죠. 그러면은 독감이라는 현상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독감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내가 그 독감의 주인이 아니야. 주체가 아니라고요. 아닌데, 자, 특히 이제 뭐, 감정 같은 거, 이런 거는 내가 만약 화가 나. 화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 이게 이제 그 연기를 모르면 이 모습에 들어앉는다, 분별한다, 분별망상 이렇게 하잖아요. 분별한다라는 말은 부처님과 코드 맞추기 앞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분별이라는 말은 주체와 객체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대상으로.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 그래서 이 분별에는 항상 행위하는 내가 있고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허망하게 망상을 일으켜. 주체와 객체로 분리가 되면서 무엇이 일어난다? 망상이 일어나거든요. 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변한다, 헛것이다 이러는데 변하는 것을 잘 몰라. 모습 공식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어쩌면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다? 변한다예요. 왜 변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모습에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뚱이 이꼬르 나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의 입장으로는 몸뚱이 이꼬르 난데, 몸뚱이가 정말로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해서
몸뚱이가 정말로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나라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많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게 진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잘 안 됩니다. 이 몸이 빛깔이잖아요. 빛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빛깔이거든요. 근데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 나 이렇게 하거든요. 항상 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모습 공식을 하는 거는 우선 주체, 행위자, 주체가 밖을 보는 거죠. 지금 계속 밖을 보는 거죠. 밖을 보고 있는데 밖에 있는 것이 변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사물이나 형상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다? 변한다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뭐 좋다, 뭐 감정, 생각, 뭐 사물, 그러니까 안희 비설신의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한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자기가 잘 몰라. 막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내가 안에서 밖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못해요. 그거 처음부터 알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 이거 지금 펜을 보는데 이 펜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펜이 실제로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자꾸만 이거를 연습을 해. 이 스마트폰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이 책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내가 지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좋다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지금 내가 보는 이 영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이거를 수없이 반복을 해.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보면 나중엔 어떤 그게 딱 드느냐면 일체의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라고 느낌 또는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게 깨닫는다라는 말은 막 그냥 내가 도를 깨달았다 이런 것보다도 그것을 마음으로 확실히 느꼈다라는 뜻이죠. 확실히 느껴.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저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저거 진짜가 아니네. 진짜가 아니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죠?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도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잘 나가는 현상,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잘 돼 내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딱 두 가지를 하죠.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죠. 막 완전히 교만해지죠. 첫째. 둘째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혹시 이것이 불행해질까봐 지레 겁을 먹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자면 세속적으로 말해서 잘 나가는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고 확실히 내가 알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고 확실히 알아.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잘 나갈 때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많이 탐착을 하지 않겠죠. 이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 엄청나게 나를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그 깊은 고정관념을 꿰뚫는 이 말꼬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른 걸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물질 같으면 뭐 대포를 쏜다든지 원자탄을 폭발을 시킨다든지 그럼 다 없어지죠. 그러나 이 관념이라는 거, 이념, 관념 이런 거는 너무나 단단해서 자기 스스로 깨달음이 오지 않는 한은 잘 안 바뀝니다. 이게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네, 스스로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야. 스스로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하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진지하게 하든 진지하게 안 하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꼭 붙여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느 날 이제 평소에 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길을 떠가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햇빛? 햇빛을 보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 그냥 입에 완전 달라붙어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햇빛?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날씨? 이게 어느 날 이게 참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네. 그런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깨달음이 왔을 때 그 현상에 말하면 육진 경계죠. 그 대상에 대해서 말하면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 수가 없겠구나, 머물 수가 없겠구나 라는 그 자기의 깨침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고정관념이 변화가 되면 내 가치관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뀌겠죠. 왜? 자기 스스로를 자각을 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럼 바뀌게 되면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 바뀌는 거를 정말로 주위 사람들이 신기하게 알아채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 행동, 눈빛, 마음 쓰는 거 이런 것이 다 바뀌어버리거든. 자기도 모르게. 다 바뀌니까 주위 사람들이 알지 않을래 알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편안해지면 남을 편안하게 해줘요. 보통은 자기가 되게 가른 사람, 갈다고 하지요. 갈구는 사람이요. 자기를 되게 갈구고 되게 건조하다고 하나? 그런 사람은 남도 못 살게 해요. 왜냐하면 나의 관념으로 계속 보거든요.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그런 불안함, 내가 불편함을 남에게 자꾸 투사를 하는 거죠. 투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런데 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를 자꾸만 해봐. 자꾸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책상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내한테 별 그거 아닌데 만약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돈 편한다 것이다 몸속다. 내가 지금 돈이 되게 없어. 되게 힘들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돈 없음 편한다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안 풀림. 잘 나갈 때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잘 못 나갈 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그 상황에 상황이나 말하자면 현상에 대해서 또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 자꾸 솔로몬 반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반지 거기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은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그냥 계속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변화한다. 우리 아는 사람이 지금 이제 한참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지금 딸이 이제 약간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사춘기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초등학교 때 하는 행동하고 지금 아주 사이가 좋은 모녀인데 지금 살짝 엄마가 보기에 살짝 이제 거슬리고 또는 말도 좀 퉁명스럽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되게 마음이 서운하죠. 둥지 증후군이지 그게. 내가 막 애가 막 이러고 싸고 있다가 점점 애가 사춘기에 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변하는 돌이 내가 그랬어. 변하는 돌이. 걔는 불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변하는 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돌이 이렇게 지가 하하하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하는 돌이가 없으면 너는 이제 딸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위도 볼 수 없고 손자도 못 봐. 그렇게 변하는 도리가 있어야 사위도 보고 손자도 봐. 내가 그랬더니 하하하 웃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딸이 이제 그렇게 싹 하면은 이게 변하는 도리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도리거든요. 변하는 도리예요,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도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도리로 걔를 바라봐 주기 시작하면 제일 첫째 나타나는 그게 뭐냐면은 엄마가 또는 아빠가 걔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걔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을 기다려준다. 그 변화 속에서 애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안 돼, 저래 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도리죠. 변하는 도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공식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걸 해서 불교 공부를 막 되게 잘하고 어쩌고 불교 공부를 잘하죠. 왜냐하면은 연기법을 모르면 불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생활에서 드러난다. 바로 생활에서 적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적용.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내가 기다리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요. 그거는 내가 그게 생기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법의 힘이에요. 연기법. 부처님이 가르치신 최고의 법이죠. 연기법이. 연기법을 알아야 뭘 안다?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아요.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렇게 되면 이게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 놓이죠. 마음을 자꾸 놓게 되는 힘이 있죠. 마음을 자꾸 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
제가 2011년도에 선원장이 돼가지고 모습 공식을 시키니까 아무리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모습 공식을 만들어서 모습 공식을 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모습 공식 이게 무슨 공부냐고 그랬어요. 그러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생전 보림선언에 오면 새말기도 보도 듣도 못한 말이고 모습 공식도 보도 듣도 못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선방에서 선언에서 일체를 다 방아착하라고 했는데 이거 뭐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그 공식대로 하라고 하니까 무슨 이게 뭐 학원 수업이냐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변한다 헛것이다 두 개를 동시에 하라고, 항상 변한다 헛것이다를 딱 붙여서 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변하기 때문에 헛것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하니까 왜 두 뜻이 다른 두 단어를 동시에 하라고 하냐, 왜 동시에 하라 하냐고 또 막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든 동 말든 동 한번 해봅시다. 무조건 해봅시다. 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또는 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렵다. 우리 요새 세상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렵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어렵다에 대해서 이것이 인과 연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우치게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어렵다에 어떻게 된다? 매몰이 돼버리죠. 매몰이 돼서 거기서 그냥 지혜가 나지를 않아. 지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매몰이 돼서는 안 되고 거기서 떨어져서 봐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그 지점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걸 제3자를 보듯이 보아야 되는데 내한테 닥치면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이 어떻게 한다?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떨어지게. 그러니까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것이 자꾸 반복을 하다가 보면, 자꾸 반복을 하면 어느 날 그것이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으로 보기 시작하면 변하고 헛것이고, 헛것이라는 것은 환이다, 그림자다, 가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근데 내가 자꾸 머무는구나. 자꾸 머무는. 쉽다 해도 머물고, 어렵다 해도 머물고, 좋다 해도 머물고, 싫다 해도 머물고, 우리는 머문다고 정신이 없어, 그냥. 그래서 나중에 자꾸 하다가 보면 어쩌냐? 나라는 데 내가 늘 머물고 있구나. 나라는 것에 늘 머물고 있구나. 몸뚱이에 늘 머물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나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안에서 계속 바깥으로 보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을 자꾸 반복을 하다가 보면 바깥의 것을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이 되면 점점 나에게로 다가와서 나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그러면 좀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요. 내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뒤바뀐 생각이구나.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말하자면 변하고 헛것이구나. 또 내가 일으키는 감정도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침이 올 때, 실제로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이제 이 모습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죠. 모습하고. 그전에는 모습하고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모습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그게 몰라요. 왜 우리 이제 이거 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글을 보는데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모든 상황과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떨어져 있을 때 보게 됩니다. 떨어져 있을 때 보는데 요 떨어져 있는 것이 뭐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 가연이가 이제 미국 가면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정말로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가서 내가 어려움이 많아요. 거기에 있는 사는 사람 생각, 여기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사람의 생각, 생활 태도, 방식, 생각하는 패턴, 이런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 거죠. 여행하는 이유가 내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시각이나 생활 패턴을 다른 데 가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현재 서 있는 나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무엇을 해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수준이, 또 나는 이러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있구나. 이것을 자기의 고정관념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간화선을 한다, 화도 하나 주고 그거 한다는 거는 일체분별망상을 다 말하자면은 방아착하기 위해서 딱 하나 주거든요. 의심하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이제 자꾸 인연과 조건으로 생김, 인연과 조건으로 생김, 이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머물 수 있다는 뒤바뀐 생각으로 모습에 들어앉아 온갖 분별망상과 시비를 일으키고 있는 나의 위치,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꼬라지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꼬라지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발전이 있죠.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안 하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것을 자각을 하게 된다. 관찰하게 된다. 이것이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자꾸 보면은 내가 얼마나 수많은 고정관념과 단단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습공식이 되게 재밌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면 이거를 그 교과서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간, 이 공간도 다 빛깔이거든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나는 이때까지 내 고정관념으로 이게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를 이 불교 공부는 인생을 가장 근원적인 바닥에서부터 뒤집어서 바꾸는 공부입니다. 뒤집어서 바꾸는 공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스스로 보게 만드는 공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편으로 모습공식을 가지고 하는데 모습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걸 반드시 붙여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꼭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연이가 애기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죠. 지금 거의 독방 육아하고 있죠. 애기 둘이가 아주 범같이 달라.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어린 애기면 범이라고 했어. 호랑이. 범같이 달라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근데 잘 안 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애기. 이라면 되게 서운하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할 때 자꾸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 그냥 불평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럴 때 항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 막 화가 확 나다가도 애기가 한번 빵긋 웃어주면 그냥 스르르륵 엄마가 그냥 마음이 그냥 확 풀려버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 인연과 조건으로. 그래서 이 모습공식은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하면 생활 속에서 직접 바로 적용이 되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불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교리를 스스로 적용하면서 체득을 하게 하는 방편이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확실하게 딱 되면은 불교 공부가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모습공식을 잘 하면 이때까지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경전이나 어록 보면은 싹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